안녕하세요. 주역 공부를 위한 주역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역주 주역사전 1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정약용, 공역, 방인, 장정욱, 소명출판사에서 나온 서적입니다. 사전이라는 말처럼 두고 보려고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공유드립니다. 먼저 3장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관례표 10부터 13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관례표 10은 추이표직설이라 하여 관례표 1에서 9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건괴와 공괴가 부모괴가 되어 순음인 공괴에서 양효가 자라나고 순양인 건괴에서 음효가 자라나서 12개의 괴를 12벽괴라 합니다. 복괴, 임괴, 태괴, 대잔괴, 쾌괴, 건괴, 구괴, 동괴, 비괴, 관괴, 박괴, 공괴가 순환하여 사시의 꼴이 됩니다. 두 윤달인 소과괴와 중부괴를 포함하여 14벽괴라 합니다. 건, 곤, 감, 리는 태초의 형질로서 사정괴가 되었고 건곤감리의 조화에서 나온 진, 손, 간, 태는 전괴가 아닙니다. 이렇듯 12벽괴를 통해 양효와 음효의 증감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양괴와 이름괴의 위치 이동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양효가 가장 아래에서 위로 한 단계씩 위치가 변하며 복괴, 사괴, 겸괴, 예괴, 비괴, 박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음효가 가장 아래에서 위로 한 단계씩 위치가 변하며 구괴, 동인괴, 이괴, 소축괴, 대유괴, 쾌괴가 되었습니다. 이양괴와 이음괴의 위치 변화는 이양괴에서는 임괴의 두 양효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경우와 관괴의 두 양효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가운데에 이양괴가 위치한 소과괴의 두 양효가 움직이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음괴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괴의 두 음효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경우와 대장괴의 두 음효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가운데 이음괴가 위치한 중부괴의 두 음효가 움직이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양괴와 삼음괴의 변화도 살펴보았습니다. 태괴와 비괴는 하괴를 기준으로 삼양괴인지 삼음괴인지 판단하며 삼양괴인 태괴의 세 양효의 위치에 따른 괴의 변화와 삼음괴인 비괴의 세 음효의 위치에 따른 괴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괄호표 10 추이표직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괄호표 11에서는 설괴물상표를 살펴보았습니다. 8괴의 괴명은 건, 곤, 진, 손, 감, 리, 간, 태이고 64괴의 괴명은 천, 지, 뇌, 풍, 화, 산, 택이라 명명합니다. 도표는 건, 곤, 진, 손, 감, 리, 간, 태, 8괴 각각에 해당하는 물상표와 방위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2. 설괴방위도는 설괴방위표의 내용을, 즉 8괴의 방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문왕8괴 혹은 후천8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은나라 상나라의 귀장력은 곤으로 시작하고 하나라의 연산력은 간으로 시작하였으며 건을 머리로 하는 주나라의 주역인 삼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내용은 13. 설괴표직설이었습니다. 설괴는 포희가 괴를 처음 그릴 때 위로는 천문을 살피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살폈으며 가까이는 자신의 몸에서 멀리는 사물에서 물상을 취한 것입니다. 물상은
설계 전에 명시된 내용을 주로 살피고 설계 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역의 글을 살펴 그 사례를 통해 확인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개 중에 건의, 용이라거나 곤의, 혼미함이라거나 등의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통찰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장에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관례표 14에서 20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4. 호체표 15. 크게 보는 대호표 16. 획을 겹쳐보는 겸호표 17. 뒤집어보는 도호표 18. 자리에 숨겨진 의복표 19. 정반을 합치는 반합표 20. 상호괴와 하호괴로 괴를 만든 양호작괴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표 14. 호체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체표의 내용은 괴를 볼 때 상호괴와 하호괴로 또 다른 하나의 괴를 만들어 그 괴의 물상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레둔괴의 상호괴와 하호괴로 만들어진 괴는 산지박괴라는 것이고 이 산지박괴의 물상도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사지비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각의 괴들의 상호괴와 하호괴로 만들어진 괴는 각각 지뢰복, 화택규, 풍화가인, 지뢰복, 산지박이 됩니다. 관례표 15. 대호표는 같은 획을 겹쳐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에서 4효, 1에서 5효, 1에서 상효까지 획을 겹쳐 보는 것입니다. 이를 괴를 통해 살펴보면 중풍송괴는 1효에서 4효까지 큰 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중풍송괴, 화풍점괴, 택풍대과괴는 모두 큰 감이 되고 중뢰진, 수뢰둔, 산뢰이괴는 모두 큰 리가 됩니다. 관례표 16. 겸효표는 두 효씩 겹쳐서 보면 8괴가 되는 괴입니다. 참고로 삼재란 천, 지, 인을 말합니다. 이를 대성괴에서 살펴보면 1효와 2효는 땅을 의미하는 지에 해당하고 3효와 4효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 그리고 5효와 6효는 하늘을 의미하는 천의 자리가 됩니다. 64괴 중에서 아래에서 위로 두 획씩 겹쳐서 8괴가 만들어지는 괴로는 중천권, 중직곤, 지택림, 천산돈, 뇌산속과괴, 풍택중부괴, 중직관괴, 뇌천대장괴가 있습니다. 관례표 17. 도호표는 괴를 뒤집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괴를 뒤집어도 변하지 않는 괴는 중천권, 중직곤, 중수감, 중화리, 택풍댁과 산뢰이, 뇌산속과 풍택중부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괴의 상호괴에서 상호괴를 전도한 괴는 하호괴가 되고 본괴의 하호괴에서 하호괴를 전도한 괴는 상호괴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괴는 중수감과 중화리입니다. 세 번째는 상괴를 전도하면 하괴가 되고 하괴를 전도하면 상괴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괴로는 택풍대과괴, 풍택중부괴, 산뢰이괴, 뇌산속과괴가 있습니다. 관례표 18. 의복표는 자리에 감춰져 있는 괴를 의미합니다. 8괴를 중첩시킨 중천권, 중직곤, 중뢰진, 중풍손, 중수감, 중화리, 중산간, 중택태의 괴에는 하괴에는 불을 의미하는 리가, 상괴에는 물을 의미하는 감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는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를 홀짝이나 양음으로 효를 그렸을 때 나타나는 괴입니다. 때로는 중수감괴나 중화리괴에서
하괴에 숨겨진 리괴를, 해와 낮 그리고 상괴에 숨겨진 감괴를 달이나 밤으로도 봅니다. 관례표 19. 반합표는 상괴와 하괴를 나누어서 한쪽은 정방향으로 다른 한쪽은 뒤집어서 반쪽씩 합해서 꼴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중상전괴에서는 하괴는 산에 해당하는 간괴이고 산괴는 풍괴인데 상괴인 풍괴를 뒤집으면 택괴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건괴에서 양요가 위치 이동할 때와 공괴에서 음요가 위치 이동했을 때에 해당되는 가족관계에 따르면 간괴는 소남 즉 셋째 아들에 해당되고 태괴는 소녀 즉 셋째 딸에 해당합니다. 이런 꼴을 취해 소남과 소녀가 합했으니 혼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괘에서는 여자가 시집감에 길하다가 됩니다. 이렇게 뇌택비매괴, 택뇌수괴, 산풍고괴, 택사남괴, 뇌풍안괴, 천지비괴, 지천택괴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례표 20은 상호괴와 하호괴로 괴를 만들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호괴의 하호괴로 괴를 만들어 동일한 4개의 괴씩 묶어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산수몽괴, 지수삭괴, 지택림괴, 산택송괴 이 4개 괴의 호괴는 모두 지뢰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괴는 모두 16개로 중천권, 중직곤, 택풍댁과 산뇌이, 지뢰복, 산지박, 천풍구, 택천괴, 뇌수의, 수산건, 풍화가인, 화택규, 뇌택귀매, 풍산점, 수화기제, 화수미제입니다. 이상으로 14. 호체표 15. 크게 보는 대호표 16. 획을 겹쳐보는 겸호표 17. 뒤집어보는 도호표 18. 자리에 숨겨진 의복표 19. 정반을 합치는 반합표 20. 상호괴와 하호괴로 괴를 만든 양호작괴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주 주역사전 1권 괄호표 14에서 20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